소부장 자립, 차기 정부가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는 2018년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기습적으로 자행됐습니다. 당시 경제 규모 세계 3위 국가 일본의 규제로 인한 경제 충격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일본의 의존적인 소부장 산업의 자립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소부장 자립은 문재인 정부의 결단,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소부장 펀드에 투자한 국민, 여러분, 기술 협력으로 빠른 국산화를 이룩한 대중소기업, 소부장 예산을 조속히 처리한 국회 등 모두가 합심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경기도 역시 소부장 기술 자립의 비전에 함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경기도는 전국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이 가장 많아 당시 큰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지체 없이 긴급 대책을 수립해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대체 물량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또 소재 부품 R&D 개발과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추진, 장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주요 부품 국산화 추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부장 자립 과정에서 우리는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고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습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 규모도 일본을 처음 추월했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일본은 넘지 못할 벽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부장 산업에서 이룬 성과를 확실하게 계승하고 소부장 강국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구태 색깔 공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직접 지적하셨으니 답을 드리는 것이 예의겠지요. 총장 사퇴 후 국정에 대하여 열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차례 격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이 2에서 30권 전문서적으로 공부하는 사법고시와 달리 영역과 분량이 방대하여 공부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지요. 저도 정치를 시작한 후 16년 지나도록 지금도 계속 공부 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부하시라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해방 후 한반도의 진주한 미군에 대해 그리고 저의 발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였는데 처음부터 저는 북한 진조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생각한 일도 없고 그렇게 표현한 바도 없습니다. 또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 이미 명시되어 있고 전 총장님께서 숭상하실 이승만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셨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점령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철수했다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을 방해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며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이 청산은커녕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민특위도 이들에 의해 강제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정부 수립 후 부정부리와 친일 매국 요소가 뒤늦게나마 많이 청산되었지만 그 일부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의 독버섯처럼 남아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자주 독립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고 총장께서 입당하실 국민의힘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해방 직후 미군과 한국 전후 미군을 동일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제가 소련군을 해방군이라 말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총장님의 저에 대한 첫 정치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한 구태색깔 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선택적 모병제 추진해야 비리 낭비 없애자는 말을 국방비 축소 주장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반도 국가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중간에 위치하여 기회와 위기 요인이 상존합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가 필수인데 이는 부강한 나라의 강력한 국방력이 필수적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첨단 기술과 고성능 무기 장비를 확보하고 고숙련 전문 전투병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강군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스마트 강군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 위에 징병을 유지하되 원하는 청년은 징병 대신 양질의 일자리로서 정예전투 요원과 무기 장비 전문 인력으로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도 완화하고 군복무의 형평성도 고려한 방안입니다. 현대전은 군인 숫자가 아닌 첨단 기술의 싸움입니다. 최첨단 무기 장비와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병사, 뛰어난 지휘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정례 전투 요원을 양성하고 무기 첨단화를 하려면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합니다. 국가 운영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복지 등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저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두고 국방비 축소로 오해 왜곡하는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제 말은 필요한 국방비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방산비리처럼 국민 가슴 불지르는 부정부패 같은 낭비를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나 부패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장의 기본입니다. 발언을 침소봉대 왜곡해서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